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좀 약간 장기화 조짐이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도 이번 달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5월부터는 좀 계속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5월부터는 아마 오프라인 수업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온라인 수업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는데 좀 약간만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볼 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건과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배웠어요. 우리 좀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블로클리 그 데모 하면서 거기에 만약 갈 수 있다면, 앞으로 갈 수 있다면, 만약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면에 해당되는 게 if 이 조건이었다면,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반복문. 어, 블로클리 데모에서 기억나시죠? 앞으로 가기를 계속 반복 실행하는 블럭이 있었잖아요.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계속 앞으로 가기가 계속 실행됐었죠. 그래서 이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샵의 문법은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이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포 하고 처음에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그다음에 증가치. 자, 이렇게 기본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자, 요게 내용.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 블로클리 데모에서는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방금 적어드린 것 같이 반복 이렇게 해서 이런 블록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앞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거랑 유사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C샵 문법에서는 이런 형식을 갖는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잠깐만 이거 좀 위로 옮겨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값은 뭐냐면 자, 초기 변수를 뜻하고요. 변수. 자, 초기값이라는 거는 자, 초기 변수 선언을 뜻해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if문 있죠. 위에서 if에서 사용되는 조건식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치는 자, 변수를 의미합니다. 변수의 증가량을 의미해요. 자,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를 들면 좀 약간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를 요라는 문장을 10번 반복해서 출력하시오라는 미션이 떨어지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 하고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자, 정수형으로 int 하고 카운트를 계산한 i 초기값을 0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i가 10보다 작으면 자, 그 다음에 그 조건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를 증가를 이렇게 시켜라. 이렇게 기본 문장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print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초기에 이렇게 보시면 초기 값에 해당되는 i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처음에 그 값에 0이란 값을 담습니다. 그래서 자, 정수를 담는 이런 이렇게 그릇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얘 이름이 i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PC야
PC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갖다 줘 했더니 PC가 이런 그릇을 만들어주면서 이 i라는 이름의 이 그릇을 하나 갖다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초기 값이 이렇게 슈역하고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처음엔 이 그릇에 자,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자, 이게 조건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i의 상태가 10보다 작냐 그러면 이 조건식이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반복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건식이 거짓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블록 내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탈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식이 반복될 때 항상 이렇게 한번 돌고 나서 조건식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현재 이렇게 참이잖아요. 참일 경우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i가 처음에 최초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 조건식을 봤더니 두 번째 조건식을 봤더니 i가 현재 10보다 작아요. 그죠? 10보다 작아요. 해서 조건식은 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나서 두 번째 실행을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i의 값이 i 뿔뿔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i는 i 더하기 1과 같아요. 이 문법 자체가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i가 0인데 0 더하기 1 하면 뭐가 됩니까? 1이죠. 그래서 i 상태가 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할 때는 현재 i 상태가 1이기 때문에 1과 10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조건이 참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실행될 때는, 세 번째 실행될 때는 i의 값이 현재 1에서 또 1을 더하니까 현재 i 값이 2가 되겠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i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면서 자, i가 9까지 반복이 됐을 때 여전히 10보다 작기 때문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이 이렇게 똔똔똔 해서 이게 i가 10까지 늘어났을 때 반복물을 보면 10까지 늘어났을 때 10이 1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위에서 있었죠. 크거나 같다라는 식,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보면 잠시만요. 자, 위에 보시면 자, 조건식에서 자, 작거나 같냐 이렇게 같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i가 10이 되고 10이 됐을 때는 이게 10보다 크냐를 물어봤을 때 이게 거짓이 돼요. 그래서 총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프린트 안녕하세요가 10번이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자,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자, 다시 i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처음에 i가 0이다. 이 초기치에는 자, 컴퓨터야 PC야 i라는 이름으로 나 그릇을 하나 갖다 줘 했을 때 여기에 0값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보게 되는데 현재 i 상태가 어때요? 0이죠. 그리고 이 조건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반복해서 실행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i가 하나가 증가돼요. 아까 i 뿔뿔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i는 i 더하기 1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i 상태가 0이고요. 0이었다가 지금 더하기 1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돌 때는 i가 1일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물을 때는 1이 10보다 작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이 당연히 10보다 작으니까 또 한 번 실행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할 때 또 i가 1 증가해. 그래서 i가 현재 1이죠. 1 더하기 1이니까 현재 새로운 i 상태는 2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총 i가 0일 때 한 번 실행하고 1, 2, 3, 4, 5, 6, 7, 8, 9 자, 10일 때는 이게 거짓이 되니까 실행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에서 10번 반복해서 출력이 된다. 자, 됐죠? 그래서 반복문을 쓸 때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인데, 포문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법이 여러분들이 손에 익지 않아서 이게 처음에 쓰기는 어려울 건데, 이 부분까지는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 반복문일 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while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거는 포문까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잘 하셔도 코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포문,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f 위에서 이 조건, 그 다음에 if문, 그 다음에 변수 선언까지만 이해하시면 사실 코딩하는 데는 코딩의 한 80%는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최소한, 자, 최소한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되니까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코딩을 해가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유니티 설치됐으면 유니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코딩, 자, 코딩 했던 거 다시 열어주시고요. 코딩, 자, 됐죠? 자, 코딩이라는 스크립트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더블 클릭 딱딱 하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면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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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주석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블럭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컨트롤 K, D, 아니 K, 잠시만요. 자, 제 비주얼 C는 원래 그 단축키가 주석 거는 게 이게 블록을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컨트롤 K, U, 그 다음에 K, D 누르면 주석이 전체적으로 블록에서 이렇게 주석이 걸리게 되는데, 제가 도구에서 좀 그 단축키를 좀 바꿔놨어요. 좀 그 사용하기가 컨트롤 K, D나 U는 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좀 같이 똑같이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 이게 도구 있죠? 위에 보시면, 자, 비주얼 C 보시면 도구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고, 이렇게 하단 내려보시면 옵션 이렇게 돼 있죠?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됐나요? 자, 됐으면 이 밑에 보시면 키보드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키보드 다 찾았죠? 여러분들. 자, 키보드 항목,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자를 포함하는 명령 표시에 편집, 잠시만요. 선택 0으로 한번 쳐볼까요? 예, 선택 영역이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자, 편집 선택 영역을 주석으로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쵸? 여기를 선택하고 나서 바로 가기 키 누르기에 컨트롤을 누르고 슬래시 있죠, 요거. 지금 저는 슬래시로 지정해 놨는데 이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컨트롤 슬래시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옆에 할당 해서 할당을 클릭 해주시면 이 단축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편집 선택 영역에 주석 처리 제거돼 있죠. 그쵸? 요걸 선택하고 나서 바로가기 키 누르기에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슬래시. 이 상태에서 옆에 할당 누르고 그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방금 우리가 그 지정한 단축키가 먹게 됩니다. 이거 지정 안 하면 컨트롤 K, KD, KU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옆에 슬래시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다 주석이 걸리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하고 다시 반대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자, 지워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잠깐 이렇게 주석을 걸었기 때문에 블럭을 이만큼 지정하시고 컨트롤 슬래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전체적으로 주석이 이렇게 걸립니다. 자, 됐죠?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코딩. 자, 방금 그 반복문 배운 거 있죠? 얘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자, 목표 한번 적어볼까요? 목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10번 반복하여 출력하시오. 이게 문제였죠? 목표였죠? 자, 반복문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 하고 처음에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자, 여기 제가 잘못 타이핑 했는데 여기 땡땡이 아니라 세미콜론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증가치 돼요. 해서 그러면은 블럭. 자, 초기값을 그 초기값에 해당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봅시다. 자, int i는 0. 자, 보통 반복문을 쓸 때 보통 int i라는 거를 좀 많이 써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대부분 그냥 int i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i 이렇게 해놓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증가치 i 뿔뿔.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i가 10보다 작을 때만 반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print. 자, 출력한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자, 안녕하세요 하고 문장의 끝은 뭐라고요? 세미콜론 하고, 보면 이쪽에 눈곱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눈곱 표시가 있는데 얘는 뭔가 저장할 거리가 있어요 라는 거니까 컨트롤 S 하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이 됐으면 내려와서 유니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유니티 실행할 때는 여기 플레이 레드 액션 버튼이 있죠. 얘를 갖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는데, 자, 출력 전체 화면으로 됐네요. 자,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분들은 여기 얘가 클릭이 돼 있어서 그래요. Maximize on Play. 얘를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제가. 자, 플레이. 잠깐 스크립트가 할당이 안 된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잠시 볼게요. 자, 대본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대본 주체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장하다가 이게 빠졌나봐요. 자, 코딩 애를 갖다가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일단 전달해주고 이게 코딩이 붙은 거 확인하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밑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여기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솔을 클릭해 보면 자, 왜 하나밖에 안 나왔지? 라고 하실 건데, 그죠? 왜 하나밖에 안 나왔지? 라고 하실 건데, 자, 옆에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컬랩스라는 이게 클릭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풀어주게 되면 자, 그러니까 컬랩스 기능은 같은 그 출력물을 하나로만 표시해서 이렇게 옆에 숫자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쭉 나오면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정확하게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다시 끌 때는 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자,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아까 설명 하나 덜 드린 게 있는데, 자, 요거 증가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아까 증가치 위에 있네요. 자, 변수의 증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치라는 게 뭐냐면 i 뿔뿔은 얘는 뭐냐면 i 뿔뿔이라는 게 뭐냐면 i는 뭐라고요? i 더하기 1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사실 뭐 뿔뿔 i도 있는데 이게 뭐 앞에서 먼저 더해주고 변수를 더해주는데 사실 뭐 크게 아직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i를 먼저 쓰고 나중에 하나를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의 의미는 현재 i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증가했다. 그릇에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현재의 그릇에 1을 증가시킨 걸 갖다가 그 그릇에 다시 담아준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걸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그러면 i에 이렇게 2개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미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i 더하기는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i가 2씩 증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i 더하기는 2 이렇게. 자, 3씩 증가하고 싶어 그러면 더하기 3은 이렇게 해놓으면 얘랑 같아요. i는 i 더하기 3 됐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축약해서 이렇게 쓰는 거를 갖다가 보통 증가치에는 그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증가치에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증가치에 이렇게 돼 있으면 증가치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처음에 i라는 그릇에 i라는 그 그릇에 0이 담겨 있다 그랬죠. 그리고 조건이 지금 참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실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올라가는데 i가 어떻게 돼요? 아까는 i가 i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2가 이렇게 되면서 i 값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i가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또 한 번 실행할 때 i가 어떻게 돼요? 현재 i가 2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할 땐 6, 그 다음 실행할 땐 8, 그 다음에 실행할 땐 10 이렇게 되겠죠. 자, 1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조건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처음에 0일 때 참이고 그 다음에 2, 4, 6, 8 이런 식으로 8까지만 자, 증가가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이 반복문은 몇 번이 실행되냐면 하면 하나, 둘, 셋, 넷, 5번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게 이 부분이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총 몇 번이 실행될까요? 이렇게 되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 실행될까요? 처음엔 자 0일 테고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 3,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 6,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 몇이요? 9, 그 다음에 실행될 때 12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만 실행돼요.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4야.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되면 총 몇 번이 실행될까요? 자, 처음에 0일 거고 그 다음에 4, 8, 그 다음에 12가 될 테니까 총 3번이 실행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증가치는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거를 그래서 현재 5번 그냥 얘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5번만 출력하고 싶다 하면 이 조건 자체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이 i 자체를 i 더하기 2 해도 5번이 한번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지난번에 근데 자, 프린트 보면 이게 프린트에 더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더하기 연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보시면 헬로 스트링 그 문장 문자열이랑 문자열 이렇게 더하기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더한 결과값도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i를 같이 한번 출력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i가 몇 번이 출력되는지 하고 한 칸을 이렇게 떼면 좀 보기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 변수인지 현재 프린트가 출력될 때 i 변수에 i라는 변수에 현재 값을 같이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장 한번 하고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하시고 자, 유니티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결과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클리어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그럼 이게 깨끗하게 지워졌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자 하면 이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됐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조건문을 활용하여 자, 한 번은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그죠? 한 번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조건문을 활용해서 5번은 안녕하세요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은 자기 이름 김태환 이렇게를 출력하시오 라고 미션을 정할게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보면 i가 0에서 0부터 그러니까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1때는 뭘 출력이요? 안녕하세요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i가 10보다 이렇게 작을 때 자, 5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을 때는 본인 이름 대환 이렇게 이걸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조건문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i가 어떻게 해요? i가 5보다 작으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i가 5보다 작으면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하고요. 그죠?
반복하면서 우리 그 블로클리 데모에서도 보셨잖아요. 자, 반복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앞에 만약 앞으로 가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앞으로 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해서 아니면 나머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 프린트 김태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다 이해됐나요? 자,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클리어 한번 하고, 자, 플레이. 자, 뒤에 걸 아닌 것 같네요. 왜 총 5번만 찍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시면 여기 뒤를 수정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뿔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껐다가 클리어하고 플레이.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이름 안녕하세요 5번, 이름 5번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 수가 있어요. 자, else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되겠죠. else가 아니라 else if 해서 i가 그러면 10보다 작냐 이런 식으로도 조건 넣어줄 수 있어요. 똑같이. 그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리어하고, 자, 플레이. 자,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같죠? 자, 결과는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 이렇게 주소 꺼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별표 있죠? 별표에서 블럭을 이렇게 지정할 때 별표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도 주석이 걸려요. 하나의 블럭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블럭을 갖다가 지정하고 싶을 때 주석을 걸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한 가지 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자, 주석 거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것도 되는데 블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닫을 때는 이렇게 별표, 그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해서 포문 앞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닫아주게 되면 주석이 걸립니다. 됐죠? 이것도 한 가지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복문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볼 거는 그 다음에 기능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능 만들기. 자, 기능이 영어로 뭘까요? 기능 영어로는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기능. 자, 네이버로 한번 볼게요. 네이버. 자, 기능이라고 한번 쳐보면, 자, 어학사전.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펑션이라고 돼 있죠. 펑션. 자,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해요. 펑션. 자, 다른 말도 함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우리 어떤 특정한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기능을 만드는 방법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계속 무슨 이게 스타트 요 안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계속 조금씩 해가면서 계속 주석을 걸었잖아요. 근데 기능 만들기 하면 약간 이게 블록 모듈 단위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어려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해보고 실습을 좀 해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기능 만들기의 기본형이 뭐냐면, 자, 먼저 기본형 반환값, 그 다음에 기능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블럭,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냥 이것도 필요 없다. 처음에 가장 기본형은 void, 자, 기능 이름,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블럭. 자, 보통 이렇게 어떤 이렇게 void하고 어떤 이렇게 기능 이름이 있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자, 보통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함수 혹은 펑션이라고 합니다. 해서 자, 이게 자, 이게 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미션을 한번 해보면서 하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미션이 뭐냐면 한번 그 실습 예제 본인의 이름을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얘도 어때요? 자, 하기 전에 자, 보면 어때요? 얘랑 기능 이름 스타트라는 기능에 이렇게 돼 있죠. 얘도 하나의 뭐다? 그러면 기능이란 얘기고 쭉 내려보면 얘도 어때요? 얘도 void하고 자, 어때요? 똑같이 기능 이름하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돼 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함수다,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능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약간 복잡하게 되는데 살짝 이거 뭐 다 제가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은 지우지 마시고요.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우고 보면 자, 하나의 클래스라는 뭔가 이렇게 블럭 내에 이렇게 기능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 이렇게 뭐 스타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현재 기능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또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해서 기능 만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본인의 이름을 출력하자 해서 my name print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이름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자, 기능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렇게 자, 위에 이렇게 스타트나 업데이트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my name print. 자, 본인 이니셜 한번 넣을까요? 그러면 my kth name print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은 자, 기능 구현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print 하고 본인 이름 출력하면 돼요. 김태환 이렇게 그럼 다 만든 거예요.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자,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능 이름하고 이렇게 끝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에서 my kth name print 하고 불러주게 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이 안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플레이. 자, 제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출력이 됐어요. 자, 해서 자, 기능 만들 때는 void 기능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으로 해주고 기능 내용을 구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기능 이름 이런 식으로 호출만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보면 프린트도, 프린트 있죠? 얘도 하나의 기능인 거예요. 출력하는 어떤 기능 함수. 얘도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는 이렇게 가로 있죠, 가로. 가로를 열고 닫고가 가로가 있으면 무조건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가로가 있고 가로가 있죠. 도 있죠. 얘네들이 다 기능 혹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되게 편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자, 본인 이름을 5번 출력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자, 5번 똑같은 걸 출력한다는 거 반복문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void my kth name print 5라고 할게요. 5번 5 라고 하면 이게 5번을 출력하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5번을 출력을 반복해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자, 포문을 써야 되겠죠. for int i는 0서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 자,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해라 라고 해서 print 자, kim 태환.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호출할 때는 my kth name print 5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출하는 순간 바로 얘가 그냥 불러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5번을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함수나 이렇게 기능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되게 편리해요. 아, 이렇게 단순히 했는데 일단 실제 그 동작하는 거 한번 보고 좀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됐죠? 자, 클리어하고, 자, 플레이. 자, 하나, 둘, 셋, 넷, 5번이 출력이 됐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얘를 자, 한 번 더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불러주면 돼. 이렇게 2번 불렀죠. 그러면 총 몇 번이 출력돼요? 5번 해서 총 10번이 출력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한번 10번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클리어하고 플레이. 총 10번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되는데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기능 안에서 기능이 호출이 돼요. 왜냐면 프린트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myKT처럼 이름으로 하나의 기능을 묶어서 또 뭐 기능을 호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요거 있죠. 얘를 지우고 얘를 호출해줘도 이렇게 호출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얘가 호출되는 순간 이 내용이 이 안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해졌는데,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일단 하나 지울게요. 스타트에서 myKT name print 5 하고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딱 불러주게 되면 야, 이 함수가 어디 있어? 딱 불러, 야 일로 와 라고 하면 바로 이쪽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을 반복해서 얘를 실행하게 되는데, 얘도 단순히 야 myktg name print, 야 너 와서 이 기능 좀 실행해줘 라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거고요. 또 다시 두 번째 반복해서 두 번째 들어갈 때도 야 얘 좀 불러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좀 실행 좀 해줘봐 하면 얘가 이렇게 불러서 또 얘가 실행되는 거고 해서 총 5번이 동일하게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역시 동일하게 출력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함수에서 본인이 만든 함수에서 함수 기능에서 기능을 호출할 수도 있다. 이게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했는데, 자, 그럼 void라는 게 뭘까? 자, void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void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반환값이 없어요. 없을 때예요. 반환값이 없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좀 약간 정리를 해봅시다. 기능 만들기에서 9-1 반환값이 없는 함수 만들기 라고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9-2라고 할게요. 반환값이 있는 함수 만들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형식이 반환값 자료형 그다음에 기능 이름 똑같아요. 똑같은데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return 반환 자료 변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좀 약간 어려울 텐데 한번 그 실습을 해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 (100이랑) (200을) 더해서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기능을 만드시오. 이렇게. 자, 100이랑 200 얘는 자료 타입이 뭐예요? 실수예요? 아니면 뭐 불 형태예요? 아니면 스트링이에요? 문자열이에요? 아니면 또 뭐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수 타입 자료형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int, float, string, bool 자료형 자료형이 있다고 했는데, 자, int에 해당되겠죠, 그죠? int에 해당되는데 더해서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기능을 만들래. 그러면 보니까 정수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대충 만들어 보면 int 반환 자료형을 먼저 보시면 반환 값에 대한 자료형 정수를 그냥 난 내뱉겠다. 결과를 이쪽으로 토스해 주겠다 해요. 그래서 만들고 그 더하는 거니까 이름을 add 라는 걸 만들게요. add 하고 이렇게 블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이 내용을 구현하면 되는데 먼저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int c라는 변수를 하나 그냥 대충 만들고, 자, 처음에 100 a라고 합시다. a. 자, 그 다음에 int b에는 200을 담아요. 자, 반환값이 없는 자료형에서는 그냥 여기 블럭 내에서 실행하고 끝나버리는데, 얘는 뭔가 이
블럭 내를 실행해서 뭔가 결과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보통 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int c는 a 더하기 b 라고 하면 c에는 결과값이 뭐가 들어가요? 당연히 300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100 더하기 200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여기 return 하고 한 칸 떼고 반환 자료형 변수라고 되어 있죠. 얘처럼. 자, return 하고 c 이렇게 얘를 갖다가 벡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던져 토스해 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c라고 하면 자, 이쪽으로 날아가요. 이 결과값이 슉 하고 이쪽으로 날아가. 그래서 그거의 자료 타입이 리턴 자료 타입과 얘는 맞아야 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0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하게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부르냐면 마찬가지로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실제 실행해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니까 이건 기다려 주시고요. 자, 얘는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똑같아요. 자, 아까 반원 없을 때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를 때. 자, 사용할 때는 기능 이름 이렇게 호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호출하냐면 사용할 때 그때 자, 기능 이름 불러주면 돼요. 사용할 때 똑같이 기능 이름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기능 이름 불러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부를 수도 있고요. 보통 가장 기본 타입에서는 반환 자료형이 맞기 때문에 반환 자료형 변수하고 거기다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내한 그 리턴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담을 변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나는 그냥 반환 자료는 필요 없이 그냥 내부에서 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던져주긴 할 건데 그건 네가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그냥 기능 이름만 호출해도 결과값은 이쪽 100긴 했는데 뭔가 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조금 다소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반환 값이 없는 거. 그래서 반환 값이 없다는 의미로 void라는 이름을 쓰고 기능 이름을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환 값이 있을 때는 void라는 거를 넣지 않고요. 자, 반환 값 자료형을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return에서 반환 자료형 변수를 여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면 어렸을 때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뭐 함수에서 뭐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반환 자료에 없는 거는 요거랑 같아. 그래서 그냥 뭐 프린트 해가지고 아까 본인 이름 찍었잖아요. 프린트해서 뭔가 찍었잖아요. 근데 반환 자료형이 있는 타입은 여기 밑에 출구가 있어. 이렇게 출구가 있어서 A라는 그릇을 안에서 만들어서 100이라고 넣고 B라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C라는 데에서 A랑 B랑 더해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C를 이쪽으로 내뱉어 준 거야. 그러면 자, 우리는 보통 얘를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호출할 때는 뭔가 담을 변수를 만들어서 기능 이름 이렇게 부르고 나서 뭔가 담을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자,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보면 슉슉 만들어서 A에 지금 100 들어가 있고요. B는 200 들어가 있고 C는 A 더하기 B 했고요. 리턴 만나서 여기서 C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C에는 뭐가 들어가요? C도 하나의 그릇이 이렇게 300이라는 게 값이 담겨 있겠죠? 근데
바깥쪽에서 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서 호출할 때는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 int d는 add, 자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을 만날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c가 반환되면서 d라는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값을 3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때, 뭐 사용할 때 이렇게, 이거 보통 호출한다 그러는데 사용할 때 이렇게 함수 이름을 딱 불러주게 되면 실행된다 그랬죠. 이때 결과값이 이쪽으로 슉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해서 자 이렇게 뭐 add에서 결과값을 주고 담아도 되지만 실제 이렇게 그냥 얘만 호출해도 실행은 돼요. 뭔가 이렇게 내보냈는데 담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이해됐죠? 자, 해서 실제 이걸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제 만들어 봐야 이게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하는 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기능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기능만 호출 안 해주면 실행이 안 될 테니까 얘만 이렇게 주석 걸어주면, 아까는 우리가 쭉쭉쭉 내서 계속 주석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불러주는 것만 안 불러주면 실행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해서 자, 빈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만들 건데 100과 200을 더해서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자, 반환 자료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 200은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int 하고 이름을 add,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내용은 int a에 100 이라는 숫자를 담고요, int b에 200 이라는 숫자를 담고요, int c에 a 더하기 b 더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 빨간 줄 같죠? 빨간 줄 왜 갈까요? 반환 자료형이 있는데 리턴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환 자료 타입이 있으면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빨간 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리턴하고 나온 결과를 C라고 해주면 더한 결과가 이쪽으로 슉 들어가게 돼요. C라는 결과가. 해서 얘를 사용할 때는 자, add 불러주면 되는데, 결과값으로 뭔가 이렇게 날라오는 형태잖아요. 반환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int a에다가 그냥 받아볼게요.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달라요. 이 블럭 안에서만 유효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이쪽 블럭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갖더라도 여기서만 유효한 거고, 여기 있는 a는 이 안에서 유효한 거예요. 스타트 안에서만. 자,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도 int a가 있어. 그러면 어디서 유효할까요? 이쪽 블록, 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 블록 전체에서 얘네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유효해요. 근데 좀 좋지는 않겠죠. 왜냐면 같은 이름 여러 개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 A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뭔가 명시적으로 뭐 결과를 저장하겠다 하면 result number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딩해 주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좋은 코드가 될 거예요. 일단 자, 했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 요 위에 한번 mykth name print5 아까 5번 찍는 거 있죠? 얘는 아까 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반환값이 없는 void 타입이에요. 근데 얘 앞에 예를 들어서 자 int b에다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자, 빨간 줄 같죠? 이게 왜 그래요? void 타입인데 전달할 게 없는데 void 타입이라서 딱 이게 갖다 대보면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void coding my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임시적으로 void 형식을 int 형식으로 반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자, void 형식 반환값이 없는데 뭔가를 인트로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류를 뱉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add인 경우에는 오류가 안 나요.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add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더하기만 하고 뭔가 뭐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안에서 계산만 되고 사라지는 형태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프린트 하고 C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C까지 출력되고 나서 반환을 해주는데 뭔가 여기서 담을 그릇만 없는 상태가 돼서 출력까지는 이렇게 돼요. 자,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다시 올라가서 int d 하고 d라고 할게요. 하고 얘를 print 하고 d를 result 하고 더하기 d 하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결과값이 300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이 제대로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쭉 걸고요. 자, 클리어 누르고 플레이. 자, 어때요? 리절트 300 제대로 찍혔죠? 자, 함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반환값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반환값이 없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자 9-3 인자라는 게 있어요. 인자가 있을 경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void 아니면 뭐 반환 자료형, 얘는 어차피 결과값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기능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인자 1, 인자 2,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자, 인자라고 하는 어떤 변수 같은 거를 이렇게 받는 건데요. 여기는 무수히 계속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반환 리턴이 지금 void 형태도 상관없기 때문에 리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void 형태는 나면 리턴이 필요 없을 거고 반환 자료형이 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죠. 자, 인자라는 게 뭐냐면 자, 입력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이 add에서 이 함수 내에서 뭔가 100과 200을 더하는 건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수를 인자로 받아서 더해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라고 했을 때, 두 수를 인자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뭐냐면, 자, 예전에 아까 도식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어떤 일반적인 형태에서 함수를 이렇게 어떤 박스에 비유하면 A는 10, 100, B는 200, C는 A 더하기 B 해서 C를 이렇게 날려줬잖아요. 결과값으로 슉 날려주면 바깥쪽에서 D라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C의 결과물을 슉 넣어주는 형태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고정시킨 거잖아요. 숫자 자체를 100, 200을.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어떤 수 우리가 좀 유연하게 바꾸고 싶어, 이런 것들을 딱 100, 200 정해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수로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이 변수 A랑 B를 인자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게 쉽게 구현이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다시요. 뭔 얘기냐면, 자, 처음에 입력을 받을 이렇게 구멍을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그냥 A라고 이름을 짓고요. B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C라는 그릇을 여기서 만들어 int C라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A 더하기 B 라고 하고 C를 갖다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능을 이렇게 쓸 때 여기다가 어떤 수를 담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가 돼서 이렇게 출력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하나의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자 1, 인자 2가 점점점을 한 거는 입력받는 곳을 여기 이 통로를 이게 지금 현재 두 개로만 있는데 이게 무수히 많아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수라는 거를 입력을 되게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그릇이라고 볼게요. 그릇 하나가 있고 그릇 두 개가 있고요. 다시요. 좀 예쁘게 그리자. 자, 입력받는 것을 지금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다고 치고 결과를 내뱉는 출력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색깔을 조금 바꿔서 자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A라는 그릇 그다음에 여기 B라는 그릇 C라는 그릇을 아예 입력부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갖다 우리는 보통 인자라고 해요. 인자. 그래서 여기도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D라는 그릇 int D 이렇게 해주고 int D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의 어떤 수를 입력받아서 그 결과를 갖다가 출력하는 지금 하나의 기능을 만든 거예요. 이 이름 그냥 이 기능 이름을 우리는 보통 add라고 이름 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D라는 그릇에 이렇게 담아준 거예요. 결과물을 담아주고 바깥쪽에서 받을 때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add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부르게 되면 이 그릇에 쏙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해서 자 두수를 인지를 받아서 한번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 int add 하고 위에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그림과 같은 형태로 int b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반환값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형태니까 있는 형태가 되니까 return 하고 뭔가가 들어갈 거고 자 int c는 자 위에 이게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으니까 인자로 받는 인자 변수들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고 결과를 c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어 주게 되면 실제 얘를 사용할 때는 실제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자 int 좀 통일할게요. 자,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랑 똑같이 쓰는데 여기다가는 자 변수 1, 변수 2 이런 식으로 변수라는 거는 인자를 뜻하겠죠. 인자 값이라고 할게요. 인자 값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환 자료형이 이렇게 굳이 안 담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실제 구체적으로 한번 대충 해보면 int D는 add 100 더하기
200 그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색깔이 좀 안 좋네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자 int a라는 인자에 100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a라는 그릇이 있고 b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부를 때 호출할 때 100이라는 걸 넣어준 거야. 이렇게 100. 여기다가 b에다가 20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보니까 int c라는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 c. 근데 c는 뭐냐면 a 더하기 b래.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더해서 쇽 하고 300이 들어가겠죠. c라는 그릇에 300이 들어갈 거고 return c래. 그래서 이쪽으로 던져줘. 여기 300이라는 값이 이 c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c고. 그래서 얘가 탈출할 때 이 값을 갖다가 d에다가 d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d 이렇게 만들어서 이를 갖다가 쇽 담아주면 이 뒤엔 뭐가 들어가요? 300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이것도 동일하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의 add2라고 이름 칩시다. 동일한 이름이 있으니까. 자, int. 자, 이번에 미션은 인자로 두 수를 받아서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기능을 만드시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int add2라고 만들게요. add2 인자 2개 받는 거니까 해서 int a 그다음에 int b 라고 하고요. 자 리턴 값이 있어요, 없어요? 리턴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리턴 해야 되겠죠? 하고 자 그릇 int c는 a 더하기 b 하고 결과를 c로 이렇게 날려주게 됐어요. 그렇죠? 자 위에 인자로 받을 변수를 2개를 선언을 하고요. 이게 인자라고 했죠? 그래서 2개를 만들고 자 내 안에 이 내용에서 int c라고 그릇을 하나 만든 다음에 위에서 받은 결과를 갖다 이쪽으로 담아서 얘를 갖다 여기로 날려준 거예요. 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호출할 때는 이쪽으로 가서 자 잠깐 주석을 한번 걸어보면 int 뒤에 add2 라고 하고 자 값을 갖다가 100 200 이렇게 넣게 되면 이 2개가 계산된 결과가 뒤에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 print result 더하기 d 하면 300이라는 게 찍히겠죠. 자 300이라는 게 찍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프린트. 자 300이라고 나왔죠. 300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 한 가지 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유연하게 바꿔볼까요? 한번 30 더하기 200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처음에 30 넣고 200이라는 걸 넣을 때 add라는 그 기능을 갖다가 호출을 이렇게 해주면 얘를 부른다 그랬죠. add2를 부르게 되면서 a에는 뭐가 들어가요? a에는 30, b에는 200이 들어가요. 그래서 a에는 현재 30 이렇게 들어가고 b에는 200
A라는 그릇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갖다가 더했어. 그러면 어떻게 232 C라는 그릇에 A가 30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이라는 걸 들어가서 230이 어떻게 돼요? 값이 담기겠죠. 그걸 갖다가 리턴 C를 만나면서 230이라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렇죠? 전달됐어요. 하고 나서 자, 230이 여기 전달이 됐는데 그 230을 갖다가 새로운 변수 D에서 얘가 D인데 D에서 전달을 받은 거야. 그러면 230이 D에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를 만나서 D에서 출력을 했죠. 그러면 230이 찍혀야 돼.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30 찍혔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함수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 기능을 갖다 유연하게 뭔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함수 만드는 거, 기능 만들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반환 타입이 없고 인자도 없는 형태가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반환 타입이 있는 형태, 앞에 반환 자료형을 써주고, 그러니까 반환 자료형 없을 땐 void라고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반환 타입 있을 땐 해당 자료형, 반환 자료형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인트형이기 때문에, 정수형이기 때문에 자료형 자체를 인트로 이렇게 명시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 반환 형태가 있는 걸로 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자까지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뭔가를 계산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반환해 준 형태까지 배웠어요. 자, 여기에 단순히 그냥 인트 형태만 이렇게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보통 스트링 형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불 형태, 그 다음에 플로트 F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이 됐네요. 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도 아까 점점점점점 인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이번 시간을 좀 마무리 할게요. 자, 이게 my name이라고 합시다. 네. 자, 이렇게 뒤에 인자로 하나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프린트 하고 my name 그러면 이 add2에서는 내 이름을 더하기도 하면서 내 이름을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 대한 결과를 낼 건데 이 뒤에다가 김태환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건 뭐가 빠졌네? 잠깐만요. 스트링 자, 이거 왜 안 될까? 이게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로 넣어야 되죠. 문자열. 자, 그쵸? 그래서 내 이름을 이렇게 김태환 이렇게 찍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add2라는 거를 갖다 호출됐을 때 야, 이 기능 좀 실행해줘 라고 실행을 했을 때 쭉 내려가서 스트링의 my name에는 김태환이 들어갈 거고 A는 30, B는 200이 들어가서 자, C에 A 두 개 더하는 거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두 번째 프린트를 만나서 이름을 출력할 거고요. 이름이 먼저 출력되고 나서 이 결과가 기능이 끝날 무렵에 결과값을 D에다 반환해서 리절트 이렇게 찍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예상해 보면 김태환이 이렇게 먼저 찍히고 나서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리절트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김태환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결과값이 230 출력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 조금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습 조금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클래스라고 하는 이게 전반적인 자, 스타트가 뭔지 업데이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한 80분 정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